트럼프는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걸 갖다가 잘 따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진출한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ESS를 갖다가 그 중국산이 워낙 싼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그 미국 시장 자체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근데 11월 5일 이제 대선이 열리는데 지금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주라든지 전기차주에 대한 업황이 또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도널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그러면 이거 악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악재인가요? 이거? 일단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정치인 한 명이 바뀐다 해서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들에서 악재로 꼽는 업종 자체가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을 대표적으로 꼽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IRA를 폐기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IRA라는 게 사실은 어떤 법입니까? 미국의 그 양당이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주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을 갖다가 이끌고 그 리드하는 거는 사실 거기는 의회 정치잖아요. 의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RA를 갖다가 트럼프가 진짜로 폐기할까라는 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국회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 케어 폐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근데 폐기 안 했잖아요. 사실 트럼프는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걸 갖다가 잘 따지는 사람입니다. 왜 IRA가 미국한테 도움이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이 전부 다 진출하고 있는 그 지역들 자체가 주를 놓고 보게 되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뭐 미시간, 그 다음에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켄터키 거기도 주 의원, 주 상원, 주 하의원 다 있고 그 다음에 주지사 다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엄청난 고용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트럼프가 폐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독단적으로 폐기를 갖다가 못할 거고요. 일단 국회의 동의를 갖다가 얻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각 주에 공화당 우세 지역의 어떤 주지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떤 동의들을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공장들이 다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첨단 세액 공제 같은 경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줄이면 우리나라 업체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주지사라든지 아니면 상원이라든지 하원이라든지 그 주의 상하원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정치적인 무리수를 갖다가 두면서까지 트럼프가 과연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갖다가 할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한미 간에는 이미 한미 그 FTA가 체결이 돼 있는 국가입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못 올려요. 사실 뭐 보복 관세, 상계 관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죠. 일기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세탁기라든지 철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세탁기 더 이상 뭐 월풀에 밀려서 뭐 이런 거에 밀려서 못 한다. 뭐 철강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충격이 몇 개월 갔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가전업체들 잘 팔리고 있잖아요. 한미 FTA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 문제고 물론 트럼프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기에 그 요구를 해서 트럼프 집권기에 개정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들여서 개정 협상이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그 대통령이 암만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그 다음에 국제관에는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미중 간에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FTA 같은 경우에 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관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미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진출한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실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 현상 자체가
사실은 10%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그 역진시키기,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입으로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자동차 패권을 다시 꿈꾼다. 근데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이 자동차 패권을 가졌어요. 독일, 일본, 한국이 완전히 밀렸잖아요. 미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패권을 다시 장악할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전기차로 가야 되냐면 이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자율주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 기존의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뭐 이걸 갖다 제어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는 어때요? 이 엔진하고 미션이 없잖아요. 바로 전기 모터만 전기로 컨트롤하면 돼요.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주행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자동차에서 패권을 다시 장악하고 싶어. 그렇다면 길은 뭐예요? 전기차밖에 없어요. 전기차의 가장 큰 위협이 누구예요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은 한사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서 시간을 벌면서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트럼프 같이 똑똑한 사람이 와튼 스쿨 출신 아니에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투표를 위한, 표심을 위한 그렇죠. 수사학이다, 레토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2차 전지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련된 혹시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뭐 투자자들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중저가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기아의 EV3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 대수가 10,000대를 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글로벌리 한 2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3 같은 경우는 딱 유럽 시장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이 본격화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전기차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돌이 있는 얼리 아댑터들이 이렇게 샀던 것들. 그 다음에 좀 품질이 좀 안 좋은, 다시 말해서 좀 싸기는 한데 중국의 LFP 배터리 갖다가 채용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기차들이 조금 팔렸는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를 갖다가 채택한 주행거리가 거의 500km에 달하는 이런 어떤 좋은 품질의 어떤 중저가 그 전기차들이 쏟아진다. 이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특화를 시켜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전기차보다는 ESS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블룸버그 뉴 에너지 거기서도 이게 예측한 게 있잖아요. 2021년도에 한 110억 달러 정도 됐어요. ESS 시장이. 근데 이게 2030년도에 어느 정도 커지냐면은 2,600억 달러 커집니다. 360조 규모입니다. 360조 원 규모.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2021년에 비하면은 한 30배? 이렇게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ESS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무슨 소리냐, 지금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다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북미 시장의 30%, 유럽 시장의 한 12%를 갖다가 중국 애들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ESS를 갖다가 그 중국산이 워낙 싼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그 미국 시장 자체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ESS를 갖다가 갑자기 셧다운 시키면 어떡할 거야? 백도어로 데이터 빼가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현재 관세가 7.5%인데 26년도에 이걸 25%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26년도냐? 그전에는 사실은 중국산을 대체할 마땅한 ESS, 우리나라에서도 뭐 LFP ESS를 갖다가 일단 유럽 인터배터리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지만 완전히 양산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충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ESS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시기를 공장 증설하고 이런 걸 갖다 25년 말부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6년에 25%로 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상 26년이 되고 나면은 사실 관세를 25%만 부과할까? 일부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2차 전지 중국산은 완전히 다 막자.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 막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가령 ESS를 갖다가 가령 셧다운 시키거나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ESS 시장을 갖다가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가 장악을 할까? 현재 중국이 잡고 있는 그 마켓 쉐어를 어느 나라가 장악을 할까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